미래에셋그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930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지난 7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약 반년 만에 투자 금액을 2배 가까이 늘린 건데요. 우주 산업의 성장성 과연 얼만큼 상승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한 국내 첫 기업인데 7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얼만큼 우주 산업의 성장성을 봤길래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지 궁금한데 뭐 테슬라 CEO가 사실 말이 많지만 지금도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뭘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할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테슬라 CEO가 참 천재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명성이나 이런 거에 걸맞지 않은 좀 가벼운 언행 들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천재는 천재입니다. 지금 쟁쟁했던 내연기관차 브랜드들 다 누르고 테슬라라는 브랜드에서 전기차 세계에서 우뚝 서는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도 스페이스X라던가 지하에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교통수단, 미래형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굉장히 그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셋, 지금 화면에 자료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서 2022년 7월에 일단 첫 번째 투자가 있었어요. 한 1억 달러 정도로 투자했는데 그 당시로 따지면은 1,300억 정도의 지분 투자가 있었던 거고요. 그 뒤로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던 게 스페이스X에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겠다. 950억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만큼 업계에서는 지금 조금 의견은 갈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득이 될 거냐, 독이 될 거냐 갈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주 이러면 왠지 뜬구름 잡는 테마, 우주에 가서 뭐 할 건데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가 하는 일이 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가장 기본 모토고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돼서 우주체, 로켓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우주 여행 이런 것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인들의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별이 지구는 현재는. 근데 이런 것들은 화성 이주 계획, 영화에서 보던 일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포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북미에서 90%대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60%대로 떨어졌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지분 팔아서 뭐 사고 있죠? 트위터. 이런 것들을 투자를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지금 미래에셋 캐피탈 쪽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계열사들, 미래에셋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열사들이 전부 다 출자해서 이런 쪽들로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주당 가격을 77달러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18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82조 원이 나오게 되는데 코스피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이 한 110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크죠.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고요. 1위는 이제 뭐 삼성전자죠. 거기하고는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353조인데 이게 향후에 가치를 더 인정받고 만약에 시장에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해결이 되면서 우주산업, 신사업, 4차 산업 이런 쪽들로 저변이 넓혀지고 자금들이 다시 머니무브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커질 것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단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지금 미래에셋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하고 신뢰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에는 트위터 인수자금에도 3천억을 투자했어요. 역시나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유일하게 지금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트위터 인수할 때 3천억을 투자한 국내 기관으로서 굉장히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크나큰 수익률로 돌아와서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행복한 이런 시기를 네. 줄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페이스X가 뭐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에 또 민간인을 태우고 맞아요. 네, 또 여행을 떠나잖아요. 네. 점점 더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주 산업이 점점 체감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떠한 기업을 조금 봐야 되고 수혜가 국내 기업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내년에 그 날아가는 거기에 네. 이제 한국인도 한번 탑승하시죠. 그러니까 빅뱅.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주는 제가 인텔리안 테크 쪽으로 좀 잡아봤어요. 네. 이게 일단 최근에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초고속 텀식망 구축 이런 쪽 수혜 얘기 나왔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민간 기업에서 결국에는 음영 지역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원앱이라는 사업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 이런 쪽에서 기술을 확실하게 가지고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스페이스X 말고 저쪽에 이제 아마존 CEO 그쪽도 제프 베조스 이쪽도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우주 산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어들고 위성을 경쟁적으로 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빅트렌드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매출액 570억, 분기 최대 매출이에요. 그만큼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는 횟수, 경쟁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민간 사업자 중에서 원앱이라는 곳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뭐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점점 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도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결국 최대 실적 기록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주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라는 것들을 쏘아 올려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우주 산업이 커질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텔리안 테크를 지금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별로 두각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일단 12월 들어와선 시장과 함께 빠지는 이런 일봉상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평선이 이제 마지막 이평선하고 매물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가 부근부터 65,000원대 마지막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크게 8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도 좀 제시해 주시죠. 손절은 네.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10% 이내에서 손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